자, 그러면 이자율 형평설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그 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은 PPP와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비용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저기 미국 주식을 사거나 미국 채권을 살 때 수수료가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돈을 이제 미국 은행에 넣어놨을 때 뭐 따로 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모든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경제 주체들은 그 위험에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대 수익이 높으면 그건 좋은 거다. 그 위험이 있다 없든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간단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원 있습니다. 1원. 우리가 지금 1원 있습니다. 1원이 있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용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law of one price, 일물이가 법칙 성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인데, 첫 번째는 그냥 국내 은행에 투자하는 겁니다. 국내 은행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은행에 넣어놓으면, 1원을 넣어놓으면, 1년 뒤에 1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만큼 우리가 돈을 받겠죠. 그죠? 이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1년짜리 정기적금 하면, 정기예금 하면 금리 나오죠. 그죠? 뭐 1.5%, 2%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1년 뒤에 우리가 얼마 받을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원이 원금이고, 1년 뒤에는 1 플러스 이자가 10%면 이 IT는 0.1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0.1, 그러니까 1.1원을 받겠죠. 예를 들면. 또 다른 옵션은 미국에 있는 은행에 넣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면 현재 우리가 1원이 있는데 1원으로 살 수 있는 달러의 양, 1원으로 살 수 있는 달러의 양, 그게 바로 1 나누기 환율입니다. 12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1원이 있으면 1200분의 1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1달러가 있으면 우리가 1달러로 이제 1200원을 살 수 있고, 1달러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면 그 1달러를 주고 1200원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1원이 있으면 1원을 주고 1200분의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이만큼이 이제 우리 갖고 있는 달러 양입니다. 그리고 이 달러를 미국 은행에 넣는 거죠. 미국의 은행에 넣으면 1년 뒤에 원금은 이만큼이고, 그리고 1년 뒤에 원금 곱하기 이만큼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 IT에서 따는 미국의 이자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뒤에 미국 은행에서 받는 거는 달러입니까? 원화입니까? 당연히 달러겠죠. 그러면 달러니까 그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년 뒤에 환율이 ST 플러스 1이에요. 현재 환율은 ST지만 1년 뒤에 환율은 ST 플러스이고 1년 뒤의 환율은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대값이죠. 기대값이라는 뜻에서 위참자 그 2를 붙여놨습니다. 위참자 2. 좀 더 키울까요? 크기를? 네, 이게 훨씬 낫네요. 자, 그래서 이제 1년 뒤에는 이제 ST 플러스 1에다가 2. 그러니까 기대 환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1년 동안 우리나라 은행에 투자했을 때 갖게 되는 받는 돈의 양이 이만큼이고, 1년 뒤에 미국 은행에 투자했을 때, 미국 은행에 입금했을 때 받는 원화로 표시된 수익이 바로 이만큼인 거죠. 그리고 근데 보시면 왼쪽은 위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은행 가서 적금하시면 그 위험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미국 투자한 건, 미국 사람이 미국 달러를 가지고 미국 은행에 투자한 거는 위험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은행에 투자한 건 위험하죠. 왜냐하면 1년 뒤에 환율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불확실성한 투자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하기를 우리가 위험 중립적이다 가정했기 때문에, 위험은 관심 없고, 오로지 기대 수익이 얼마 되냐라면 관심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같게 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그냥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거를 구별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율 결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다 그냥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주어져 있고 얘도 주어져 있고 얘도 주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얘인 거죠. 현재 환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금리도 알고 있고 미국 금리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1년 뒤의 환율 내가 예상하는 나만의 1년 뒤의 환율에 대한 기대값도 있어요. 이게 있으면 지금 이 환율이 얼마가 된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갖다가 두고 정리를 하면 현재 환율에 대한 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환율은 1 플러스 미국 금리 나누기 1 플러스 우리나라 금리 곱하기 기대 환율에서 결정이 돼요. 이게 바로 이자율 형평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보죠. 자, 보시면 IT 스타와 미국 금리와 환율은 정비의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요. 미국 금리 올라가면 여러분들 미국 은행에다가 예금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예금하겠습니까? 딴 거 다 똑같다 그러면 그럼 미국 은행에 이자가 올라가면 미국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싶겠죠. 그러면 미국 은행에다 예금하려면 달러를 더 사야 됩니까? 더 팔아야 됩니까? 더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달러의 가격을 원화로 표시한 달러의 가격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 은행의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은행에다 넣으려고 그러겠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넣으려고 그러면 달러를 사려고 했습니까? 달러를 팔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달러를 팔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를 팔는 사람은 많고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달러에 대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환율도 감소하는 거죠. 환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기대 환율. 1년 뒤에 환율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1년 뒤 환율이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달러를 사놓겠습니까? 아니면 달러를 지금 팔겠습니까? 그 1년 뒤 환율이 많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놔야겠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환율도 증가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미국 금리와는 정의 비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환율도 상승하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하락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1년 뒤에 환율이 많이 오르겠다 싶으면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이자율 형평설입니다. 이 이자율 형평설을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현재 환율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현재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또 현재 우리나라 금리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 환율, 이 기대 환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발표하거나 뉴스에서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리는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 또 구글 인터넷 검색에 나오지만 이 기대 환율이라는 건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나만의 기대 환율이겠죠. 그게 정확하지도 않아요. 공식적인 기대 환율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기대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자 형평을 한번 더 쓴 거고 양쪽에다가 로그를 치겠습니다. 로그를 치하면 이게 얘 나누기 얘니까 로그 나누기는 빼기잖아요. 그죠? 빼기인데 로그에다가 1 플러스 숫자가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로그 1 플러스 적은 숫자는 그냥 적은 숫자 같습니다. 이건 그냥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빼기 로그 1 플러스 it인데 로그 1 플러스 작은 숫자는 그냥 작은 숫자랑 같아요. 거의. 그래서 왼쪽은 로그 환율은 i 스타 빼기 it 우리나라 금리 더하기 이게 로그 기대 환율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t 시점에
맞다 그러면 그리고 t 플러스 1 시점에도 똑같이 성립해야겠죠. 그냥 t 자리에 t 플러스 1 넣고 t 자리에 t 플러스 1 넣고 t 자리에 t 플러스 1 넣고 t 플러스 1 자리에는 t 플러스 2를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써준 겁니다. t 시점의 식, t 플러스 1 시점에 대한 식, t 플러스 2 시점에 대한 식. 다만 차이점은 t 플러스 2 시점에 대한 t 플러스 1 시점에 대한 식은 t 시점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 기대값을 붙여줘.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위첨자 2가 있는 거죠. 조금 더 키울까 그래도. 예, 그래서 위첨자 2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을 다 대주면 왼쪽을 다 대주고 오른쪽을 다 대줍니다. 다 대주고 그럼 왼쪽에 보시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다 있을 텐데 여기는 얘 더하기 얘를 할 텐데 잘 보시면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네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지워도 되겠네요. 그죠? 양쪽 둘 다 했으니까 둘 다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지워도 되고 또 얘와 얘도 지워도 됩니까? 얘와 얘도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죠. 또 얘와 없지만 얘도 지워도 되죠. 다 지우다 보면 왼쪽에는 뭐만 남습니까? 계속 지우다 보면 왼쪽에는 얘만 남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계속 지워지기만 합니다. 저기만큼 남는 거는 금리, 현재 금리, 1년 뒤 금리, 2년 뒤 금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년 현재 금리차, 국내외 금리차, 1년 뒤에 국내외 금리차, 2년 뒤에 국내외 금리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란 로그 환율, 그 환율이든 로그 환율이든 어쨌거나 오늘의 환율이란 현재 금리차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미래 금리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보시면 아까 이게 원래 PPF였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이자 형평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자 형평성에 의하면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차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곱하기 기대 환율인데 이 기대 환율이라는 게 사실 이게 두 개씩 비교해 보시면 사실은 얘랑 같은 겁니다. 로그를 채워버리면 그럼 남는 거는 얘랑은 뭐랑 같아야 됩니다. 얘랑 같아야 돼요. 즉 기대 환율은 뭘 반영하냐면 미래 국내외 금리차에 대한 그 기대가 바로 미래 환율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 형평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환율이 현재 내외 금리차와 미래 내외 금리차의 어떤 스트림, 그러니까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자율 형평성입니다. 자, 굉장히 재밌죠? 자, 이거를 이제 다시 해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둘 다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뭐 둘 다 올렸다 칩시다. 올렸어요. 그래서 얘도 예를 들어 그냥 얘도 1%포인트 올리고 얘도 1%포인트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그냥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안 올릴 것 같아요. 1%포인트 올리고 1%포인트 올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였는데 이제 2% 됐다. 그럼 2% 쭉 됐어요. 그럼 미국도 이제 2%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2%에서 금리를 또 내릴 것 같아요. 1%로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이 줄어드니까 환율도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현재 금리는 똑같이 1% 올렸지만 그래서 두 개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2% 수준으로 갈 거고 미국은 미래에 2%에서 1%로 내릴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이 미래 금리를 내린대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겁니다. 미국 미래. 그러면 미래에 미국 금리를 내리면 이게 미국 금리잖아요. 미래에 미국 금리를 내리면 미래의 환율은 떨어지겠죠. 그죠? 미래 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미래의 금리를 올리면 미래의 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래에 가면 미국 환율이 떨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떨어질 거면, 이게 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현재 환율도 어떻게 됩니까? 현재 환율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환율이라는 거는 현재 둘 다 양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둘 다 올려 내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올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잠깐 일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해가지고 무조건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그 올렸다가 금방 내릴 건지 오른 상태가 추가할 건지, 그러니까 금리를 변동시킨 게 이게 굉장히 지속성이 강한 건지, 이게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에 의해서도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자 형평성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미국 금리 놓냐, 우리나라 금리 놓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양국의 상대적인 금리 차가 벌어질 것이냐, 좁아질 것이냐에 의해서 현재 환율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자율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 형평성, 이 이자율 형평성도 이제 현실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겠죠. 아까 이제 국민의 평가서의 현실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봤듯이, 이게 보시면 이것도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환율, 내외 금리 차, 그 미래 환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얘를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 식이 됩니다.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미래 기대 환율에다가 현재 환율 뺀 거고, 얘는 내외 금리 차고. 근데 만약에 뭐 항상 뭐 그 기대값이 요 기대고 이거 현재고 뭐 항상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달리 말하면 환율의 변화율이 환율의 증가율입니다. 환율의 증가율. 그 로그 차분 한층 이건 그냥 그렇다 하더라고 봐야습니다. 그냥 뭐 간단한 수학이긴 한데 이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로그를 해서 빼주면 환율의 증가율이 되고, 왼쪽은 환율의 증가율, 오른쪽은 이제 내외 금리 차. 그래서 환율의 증가율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내외 금리 차에 대한 데이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있으면 보면 막상 비교해보면 두 개 잘 맞질 않아요. 환율의 변화율과 이자율의 차이는 이게 이퀄리티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제 현실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까 PPP처럼 가정이 너무 강한 거죠. 일단 거래세가 없다는 것도, 거래 비용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여기서 현실 안 맞을 뿐더러 일단 투자자들이 위험 충입적이라는 게 더 강한 가정이에요. 사람들이 위험 충입적이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다 위험을 싫어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투자는 리스크가 없는 거고 해외 투자는 리스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리스크 무시하고 뒤에 갔다는 조건에서 도출된 거니까 당연히 잘 안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자 형평성이 이론적으로나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에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자.